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소개받은 민일입니다. 네, 토요일 이른 아침에도 이렇게 시간 내어서 참여해 주셔서 모두 감사드리고요. 모두 반갑습니다. 아까 잠깐 사담으로 나누었는데 오늘 여기는 화창한 가을 날씨였어요. 아침에 살짝 비가 왔었는데 오른쪽에 있는 사진은 제가 있는 학교 오늘 한 12시쯤에 제가 나가서 찍은 사진인데요. 가을이 완연합니다. 하늘도 참 예쁘죠. 제가 오늘 공유 드릴 내용은 코로나19 PCR 검사 어떻게 하나요인데요. 그 본격적인 내용을 말씀드리기 전에 몇 가지 제가 어,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저희가 오늘 나눌 내용이 코로나19 팬데믹이기 때문에 우선 팬데믹으로 소중한 가족을 잃으신 모든 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이 코로나19 팬데믹에 맞서 희생하시는 모든 보건의료 및 관련 종사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요.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 그리고 제가 보여드리는 시연은 제가 속한 기관을 대표하지 않고 제 개인의 의견과 기술임을 말씀드리고 본 자료에 사용된 모든 출처는 해당 페이지에 명시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보여드릴 내용은 우선 대부분 여기 한번 검사를 받아보신 일이 있으실 텐데요. 운이 좋으시면 안 받아보셨을 수도 있고요. 과연 그렇게 깊숙이 내 코를 쑤셔서 가져간 내 세포로 무엇을 어떻게 하길래 코로나가 있는지 없는지를 알아낼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직접 어떻게 하는지를 보여드리려고 해요. 그러면 궁금증이 좀 많이 풀리실 것 같고요. 그래서 처음 한 20분 정도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과연 어떤 녀석인지 그리고 이 PCR 검사가 과연 어떻게 하는 것인지에 대한 이론적인 배경을 최대한 쉽게 설명을 드리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직접 저희가 채취한 시료를 가지고 PCR 검사를 어떻게 하는지 과정을 하나하나 다 보여드릴 거예요. 여기 한 30분 정도 걸릴 거고요. 그 다음에 잠깐 한 10분 정도 휴식을 했다가 이 시료 채취를 하고 프로세스를 다 하고 난 다음에 이 PCR 기계에 집어넣고 나서 PCR 기계가 돌아가는 시간이 한 1시간 정도 걸리거든요. 그때 저희는 이 코로나 팬데믹의 과학계가 어떻게 대처를 했는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당연하게 여겨지는 이 PCR 검사 그리고 백신 이것들이 어떠한 어, 백그라운드로 개발이 되었는지 어떻게 긴밀하게 개발이 되었는지 잘 알려지지 않는 그런 이야기들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검사가 그 PCR 기계가 구동이 끝나면 가서 검사를 확인하는 순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중간중간에 궁금하신 점이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마이크를 켜시고 질문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우선 바이러스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이런 그림 많이 보셨죠? 코로나 바이러스 이렇게 막 돌기가 나왔다고 되게 익숙하신 그림일 텐데요. 바이러스는 과연 무엇이냐? 미세한 전염성 병원체지요. 다 알고 있는 겁니다. 얘네들은 근데 생물이 아니에요. 그냥 바이러스 똑 혼자 분리해 놓으면 죽습니다. 숙주세포를 이용해서 증식을 해야만 살아남을 수 있는 물질이고요. 저희가 알고 있는 바이러스의 종류도 굉장히 많은데 사실 우리가 모르는 바이러스가 훨씬 많습니다. 그리고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체에는 기생하는 바이러스가 존재해요. 심지어 박테리아, 미생물 있죠. 미생물에도 기생하는 바이러스가 존재합니다. 바이러스는 굉장히 단순하지만 영리해서 숙주,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경우에는 사람이죠. 면역 체계를 학습하고 회피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니고 있어서 우리가 알고 있는 뭐 델타 변이니 하는 이 변이들이 이런 능력으로 탄생한 조금은 새로운 바이러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바이러스는 살아있는 생물이 아니기 때문에 미생물처럼 항생제로 치료할 수가 없고요. 바이러스에 걸린 사람을 치료한 약물이 있기는 하지만 치료 약물이 있는 바이러스보다 없는 바이러스가 훨씬 더 많습니다. 굉장히 치료가 어려운 질병을 일으키는 전염성 병원체입니다. 이게 얼마나 작길래 우리가 눈에 보이지도 않죠. 그 가늠을 하시기 힘들 텐데요. 여기 오른쪽에 보시면 이 징그럽게 긴 게 머리카락이거든요. 머리카락이랑 비교해서 쭉 이제 보시면 뭐 그 모래알, 소금 쭉쭉쭉 밑으로 내려주면 적혈구가 있고 여기 맨 끝에서 세 번째 코로나 바이러스가 되게 조그맣죠. 0.1에서 0.5 마이크로미터. 마이크로미터는 미터의 100만 분의 1에 해당하는 크기고요. 눈에는 절대 보이지 않고 현미경으로만 보여야
됩니다.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좀 감이 안 오실 수 있을 것 같아서 비교해 보면 지구가 우리 몸이라고 생각하면 지구 대 생쥐의 크기가 우리 몸 대 코로나 바이러스 크기랑 비교할 수 있는 사이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바이러스 일으키는 질병 굉장히 많아요. 독감, 인플루엔자, 저희 매년 주사 맞죠. 홍역, 그다음에 에이즈를 유발할 수 있는 HIV 바이러스, 간염, 풍진, 그다음에 저희 우리나라에서도 몇 년 전에 위협을 주었던 메르스나 사르스, 그다음에 이번에 코로나19 바이러스도 코로나 바이러스고요. 최근에 댕기열, 그다음에 에볼라 바이러스, 2, 3년 전에 남미에서 굉장히 문제를 일으켰던 지카 바이러스가 일으키는 질병입니다. 이것 이외에도 굉장히 많은 사람의 질병을 일으키는 바이러스들이 있고요. 본격적으로 이 팬데믹을 일으킨 사스코비2, 영어로 하면 Severe Acute Respiratory Syndrome Coronavirus 2, 한국말로 하면 중증 급성 호흡기 증후군 코로나 바이러스 2라고 불리는 녀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렇게 생긴 거 아까 보여드렸고요. 실제로 전자현미경으로 보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 돌기가 나와 있어서 그래서 이름이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붙여져 있고요. 그 진단 PCR을 이해하기 위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것도 자세하진 않지만 코로나 바이러스를 모식도로 나타낸 건데요. 이 그린 동그랗게 초록색으로 되어 있는 이 세포막입니다. 세포막이고 그 안에 보면 보라색으로 표현된 게 얘네들의 유전자, 게놈이죠. 사람은 DNA로 게놈이 이루어져 있잖아요. 근데 이 녀석은 RNA로 여기 RNA 지놈이라고 써 있죠. RNA로 게놈이 되어 있습니다. 이 PCR 검사는 이 RNA 게놈을 검출하는 방식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겉에 보면은 여러 가지 단백질이 있어요. S 프로틴, 스파이크 프로틴이라고 하는 녀석은 우리 몸에 들어와서 얘네들이 우리 세포를 감염하는데 매개가 되는 아주 중요한 프로틴이고요. 뭐 암발로 프로틴, 뭐 막을 비르는 프로틴. 그다음에 핵 안에 RNA랑 같이 결합되어 있는 뉴클리어 캡시드 프로테인, N 프로테인이라는 녀석이 있는데 이게 오늘 우리가 검출할 유전자입니다. 이 N 프로테인을 만드는 RNA 유전자를 저희가 검출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과연 어떻게 우리 몸에서 기생하는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호흡기를 통해서 우리 몸에 바이러스가 침투를 하면 코 안쪽 안에 있는 특정 점막 세포에 우리 세포예요. 세포에 ACE2 리셉터라는 단백질이 있는데 평소에는 우리 몸에 필요한 기능을 하는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까 말씀드린 S 프로틴이 이 ACE2 프로틴에 딱 달라붙습니다. 여기 보이시죠? 이렇게 진화를 한 거예요, 바이러스가. 그래서 여기에 붙어가지고 세포 안으로 들어오면 얘네들은 되게 기본적인 물질만 가지고 있는데 우리 안에 세포에 있는 다른 여러 기능들을 자기들이 막 가져다가 스스로 증식하는 데 써가지고 세포도 죽이고 막 몸 안에서 퍼지게 됩니다. 그래서 열도 나고 기침도 나고 되게 심한 중증을 앓으시거나 사망하는 경우도 생기는 그런 원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리얼타임 PCR 진단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처음에 우리나라에서 개발한 PCR 진단법은 약 6시간의 과정이 소요가 되는데요.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검체를 채취하죠. 고통스러운 코를 통해서 채취를 하고 그것을 모아서 운송을 하고 이제 검사하는 장소에 가서 유전물질 핵산, 아까 말씀드린 코로나 바이러스의 RNA 게놈을 추출하는 실험을 진행을 합니다. 이게 1시간에서 1시간 30분 정도 걸린다고 되어 있는데 그 사이에 많이 기술이 발전해서 지금 한 10분에서 15분 정도면 되거든요. 제가 오늘 여기서부터 채취는 벌써 해놨고요. 여기서부터 보여드릴 거예요. 어떻게 채취된 물질에서 RNA를 분리를 하는지. 이 분리된 RNA를 가지고 리얼타임 PCR을 셋업해서 실제로 이 PCR을 이용해서 분리해낸 시료에 코로나 바이러스의 게놈인 RNA가 있는지 없는지를 검출하는 방법을 판독 과정까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병진단법의 핵심 요구사항, 이게 왜 PCR만이 공인된 지금 현재 거의 모든 나라에서 공인된 정확한 진단법으로 사용을 하는지에 대한 답을 주는 요구사항인데요. 일단 민감도. 병원군이 굉장히 질병 초기 단계에는 로드가 굉장히 적습니다. 그래서 아주 적은 양도 검출할 수 있는 민감도가 요구가 되고요. 두 번째는 특이도.
바이러스가 되게 비슷하게 생긴 것들이 많아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만 정확하게 딱 집어서 찾아낼 수 있는 특이도가 요구가 됩니다. 그리고 다들 아시겠지만 이 팬데믹 상황에서는 환자가 워낙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신속도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네, 그리고 요 세 가지가 핵심 요구 사항이고요. 그러면 제가 차근차근 이 세 가지를 어떻게 PCR 방법이 충족시키는지 설명을 드릴게요. 앞서서 요거 하나만 그 중학교 생물 시간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굉장히 간단한 개념이니까 음, 형태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센트럴 도그마라는 건데요.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사람을 비롯한 대부분의 생명체의 게놈은 DNA로 되어 있죠. 이중나선. 근데 이게 뭘 하는 녀석인가 한 유전자는 결국은 단백질들을 만들어내는 청사진 같은 거죠. 여기 들어있는 유전 정보를 가지고 여러 가지 단백질을 만들어냅니다. 그게 DNA에서 단백질로 띡 오는 것이 아니고 중간에 RNA를 거쳐서 이 RNA를 단백질로 만들어내는 이 두 가지 단계를 거치게 되는데요. 특이하게 코로나 바이러스는 게놈이 RNA잖아요. 네, 그래서 그거를 좀 알고 계시면 좋겠고요. 그럼 DNA랑 RNA는 어떻게 다르냐? 다른 거 여기 나와 있는 거 전부 모르셔도 되고요. 보시면 DNA는 디옥시 라이보 뉴클릭 애시드, RNA는 라이보 뉴클릭 애시드. 다른 점은 디옥시죠. 그래서 DNA랑 RNA는 크게 세 가지 구성 요소로 되어 있는데 여기 그때 D를 이루고 있는 게 그 슈가 포스페이트 디옥시라이보스. 이게 디옥시라이보스랑 라이보스의 차이를 보시면 요 끝에 여기는 H고 여기는 OH죠. 그러니까 라이보스에서 산소 하나를 디옥시 빼면 H가 됩니다. 그래서 그 차이밖에 없어요. 차이밖에 없고 DNA는 이중나선이고 RNA는 싱글나선. 그 다음에 이 베이스가 총 4개인데 이 4개의 조합으로 유전자 정보를 저장하는데요. DNA랑 RNA는 공이 3개를 공유하고요. 이게 사이토신, 고아닌, 아데닌. 대신 DNA는 타이민이라는 녀석을 사용을 하고 RNA는 유라실이라는 녀석을 사용합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요약을 드리겠고요. 자, 그러면 PCR, 폴리머레이스 체인 리액션의 약자죠. 폴리머레이스 체인 리액션의 원리는 무엇이냐? 폴리머레이스는 한국말로 하면 중합 효소라고 합니다. DNA를 만들어서 사슬로 길게 만들어주는 효소란 얘기예요. 자, 이게 하는 역할은 이 파란색이 템플레이트, 우리 정보를 저장하고 있는 DNA라고 생각하시면 이 노란색으로 프라이머라고 하는 조그만 DNA 단편을 우리가 제작을 할 수가 있어요. 요거 제작을 할 때 이 특정 부위에만 딱 달라붙도록 제작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코로나 바이러스만 정확하게 집어내는 정확도, 특이도에 해당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프라이머를 만들어서 딱 붙여주면 이 중합 효소가 여기를 인식해서 이 뒤로 쭉쭉쭉쭉쭉쭉 DNA를 만들어서 새로운 DNA 가닥을 합성하게 됩니다. 이게 PCR, 폴리머레이스 체인 리액션의 기본 원리고요. 이게 어떻게 그려졌지? 요거는 무시하십시오. 그다음에 그러면 이걸 가지고 어떻게 지금 특이도는 설명을 드렸죠. 특이도는 이 프라이머를 코로나 바이러스 게놈에 선택적으로 붙는 녀석 우리가 만들면 되는데 어떻게 그러면 민감도를 성취해낼 수 있느냐? 이 PCR은 체인 리액션이 의미하는 바처럼 계속 반복적으로 저걸 하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한 가닥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얘네들이 중간에 처음에 이제 PCR이 하나의 사이클이 3가지 단계로 구성이 되는데요. 처음에 디네이처레이션, 이 DNA 이중 나선을 온도를 높여주면 얘네들 2개를 분리를 하거든요. 분리를 시켜놓고 온도를 싹 낮춰주면 우리가 디자인한 프라이머가 딱 여기에 가서 선택적으로 달라붙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그 온도를 유지하면 그 중합 효소가 요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그 템플레이트 DNA랑 똑같은 물질을 만들어내게 되죠. 그럼 사이클 하나 돌 때마다 하나에서 DNA가 2개가 됐죠. 그러면 보통 저희가 30에서 40 사이클을 돌리는데요. 40 사이클을 돌리면 약 하나의 DNA 분자에서 1.1쪽의 DNA 분자가 정확하게 똑같이 생긴 녀석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 1.1쪽에는 하나에 비해서 굉장히 검출하기 쉽겠죠. 그래서 PCR을 이용을 하면 이렇게 선택적으로 굉장히 특이한 DNA를 많이 만들어서 짧은 시간에 많이 만들어서 감염병 그 진단의 필수 요소인 어, 그 특이도 그리고 민감도 그리고 신속도를 충족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리얼타임이라는 개념이 들어가요. 왜 들어가냐면 그렇게 이렇게 해서 1.1쪽의 DNA를 만들었으면 이걸 과연 어떻게 검출할 것인가. 옛날에 기술이 발전하기 전에는 이 DNA를 가지고 이거를 그 전기 용동이라고 하는 아가로스 젤을 걸어서 굉장히 시간도 오래 걸리고 정확하지 않은 방법을 사용해서 검출을 하였는데요. 요새는 이 리얼타임 PCR이 굉장히 개발이 되어서 동시에 이 요 사이클이 돌면서 DNA가 만들어지는 동시에 얘네들이 얼마나 만들었는지를 실시간으로 알려주는 기술이 개발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어떻게 작용하는지 제가 알려드릴게요. 여기 보면 이게 아까 처음 하나에서 시작하는 DNA 첫 템플릿입니다. 이게 여기에 보면 특이하게 보이는 프라이머 두 개가 있죠. 그다음에 온도를 높여서 얘네들을 쫙 갈라놓고 프라이머를 붙인 다음에 하나가 더 있는데 이 프로브란 녀석이에요. 이게 중간에 붙거든요. 얘네도 굉장히 선택적으로 코로나 바이러스 RNA에 붙도록 저희가 디자인을 합니다. 이 프로브에 보시면 두 개의 형광 물질이 있어요. 하나는 fluorescent F라고 하는 게 형광 물질이고 하나는 Q 퀘처입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이렇게 둘이 같이 있으면은 이 형광 물질은 우리가 빛을 쬐어주게 되면 에너지를 받아서 그 에너지를 다시 조금 낮은 파장으로 내보내면서 안정화되는데요. 이 퀘처가 옆에 있으면 그 빛을 밖으로 보내지 않고 얘네들이 흡수해 버려요. 그래서 얘네들이 이렇게 그냥 인텍트하게 가만히 붙어 있으면 빛을 내지 않다가 여기에 붙어서 우리 중합효소 폴리머레이즈가 쭉쭉쭉쭉 가닥을 이제 합성을 하다가 이 프로브가 붙어 있는 데를 딱 만나면 이 프로브를 깨버립니다. 중합효소가. 그러면 이 F로 되어 있는 형광 물질이 이 퀘처로부터 떨어져서 멀리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그때 실시간으로 빛을 내게 돼요. 그 빛을 측정을 하는 게 리얼타임 PCR의 원리입니다. 그러면 굉장히 선택적으로 민감하게 증폭하는 과정에서 얼마나 되는가를 실시간으로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나중에 제가 실제로 그래프를 보여드릴 건데요. 그래서 이 밑에는 X축은 사이클입니다. 40사이클을 돌리는 동안 중간에 아무 검출할 수 없는 바이러스 RNA가 없으면 이 그래프가 쭉 일자로 가고요. 중간에 바이러스가 있어서 검출이 되면 중간 사이클이 이렇게 시그모이달 커브처럼 엑스포넨셜 커브처럼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커브가 나타내는 것이 형광 물질에 나타나는 빛을 측정하는 거고 이게 DNA가 얼마나 있는지 카피가 얼마나 중간에 생성되는지를 나타내는 척도가 되겠습니다. 자, 설명을 잘 하는지 모르겠네요. 미니님, 저 채팅창에 질문이 있어서요. 네. 질문 한번 답해 주시고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변이 바이러스가 생길 때마다 프라이머를 새로 짜나요? 네. 아주 좋은 질문이신데요. 이 프라이머를 짜서 변이 바이러스를 검출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개발하는 회사들이 많이 있고요. 그런데 지금 현재는 처음에 막 알파, 베타 변이 나올 때는 그런 것들이 필요해서 개발하는 회사가 있었는데 지금은 델타가 우점종이죠. 거의 95% 이상 델타라 따로 델타만 특별히 측정하는 방법을 사용은 하지는 않고요. 보통의 기존의 PCR 방법을 사용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를 비롯한 세계 많은 질병관리본부에서 무엇을 하냐면 표본을 채취를 해서 얘네들 다 게놈 시퀀싱을 판독을 해요. 그래서 새로 변이가 생기는지 안 생기는지를 굉장히 액티브하게 모니터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전 세계적으로 델타가 변이종입니다. 질문에 대한 답을 드리면 네,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짜서 특정 변이를 더 선택적으로 검출할 수 있는 진단 방법을 개발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좀 이따 시연을 할 텐데요. 이렇게 생긴 컬럼을 쓸 거예요. 코에서 채취한 물질을 가지고 간편하게 컬럼을 사용을 해서 RNA를 추출하는 방법을 시연을 드릴 거고 중간에 이
시료에는 유전 물질이 우리 몸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우리 몸에 있는 DNA도 들어있거든요. 이건 제거를 해줘야 돼서 DNA를 제거하기 위한 DNA 제거 효소도 처리합니다. 그 과정도 보여드릴 거고요. 그다음에 PCR 장비를 가동할 때 여기 1시간 정도 걸리는데 지금 2시간으로 되어 있지만 지금 개발된 방법은 1시간 정도 걸리거든요. 요 안에서 RNA를 DNA로 변환하는 과정도 다 들어있고 그다음에 그 코로나 바이러스를 검출하는 방법이 들어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설명을 드려야 될 게 있는데요. 오늘 사용할 그 검출 진단 치약은 미국 그 질병관리청 CDC에서 만들어서 배포한 그런 치약이고요. 대조군이 있어요. 3가지 대조군이 있는데 이 대조군은 뭐냐면 우리가 진단을 검체를 채취해서 PCR을 진행을 했는데 이 결과를 신뢰할 수 있을 만한 그런 바탕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위양성 방지를 위해서 그러니까 양성이 아닌데 양성으로 뜨는 경우가 있거든요. 어떤 경우가 있냐면 이 시료 자체가 어떤 물질에 의해서 그 컨테미네이션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오염이 되었을 경우에 양성이 아닌데 양성이 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 시료 대신에 물을 사용해서 여기서는 양성이 나오면 안 되겠죠. 음성이 나와야만 이게 검사가 신뢰할 수 있는 검사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위음성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 환자는 샘플이 양성인데 양성이 안 나오는 거예요. 첫 번째 가능한 시나리오는 이 과정에서 코를 좀 잘못 채취를 했다거나 운송 과정에 샘플이 손상이 되었다고 하면 예를 들어 유전자 핵산 추출 과정의 자체가 문제가 있으면 만약에 이 양성인인데도 불구하고 음성이 나올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검출할 때 바이러스만 검출하는 게 아니라 사람 세포에 누구나 가지고 있는 유전자. 이 키트에서 쓰는 건 RNase-P라는 유전자인데요. 요거를 같이 검출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검출이 양성이 되어야만 전체 시료 채출 과정이 정확하게 잘 시행되었다라고 안심할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키트가 뭐가 문제가 생겨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검출이 안 될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합성한 코로나 바이러스 유전자를 병원성은 없지만 합성한 바이러스를 저희가 또 따로 넣어 주어서 요게 양성으로 떠야 이 검사 자체가 다 정확하게 진행되었다라고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총 3가지 대조군을 사용을 하는데요. 제가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오늘 이렇게 3가지 진행을 할 거거든요. 샘플은 4가지. 물, 위양성을 방지하는 물 시료를 이렇게 세 가지를 쓸 거고요. 그다음에 채취한 샘플 하나, 그다음에 두 번째 샘플을 중간에 이렇게 진행을 할 겁니다.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합성 게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오늘 할 키트에서 검사에서 측정하고자 하는 것은 아까 보여드린 코로나 바이러스 N 프로틴 있죠. N 단백질을 코딩하고 있는 N1 그리고 N2를 저희가 검출하도록 노력을 할 거고요. 아까 말씀드린 RNase-P는 우리 몸에 누구나 가지고 있는 유전자입니다. 정상적으로 이 물을 넣었을 때는 전부 빨간색 음성이라고 생각하시고요. 초록색은 양성이라고 생각하시고 다 음성이 나와야 돼요. 이게 정상이죠. 근데 검사를 했더니 여기서 어떻게 몇 개의 음성이 나왔다. 그럼 이게 위양성이죠. 그러면 이 검사는 무효. 처음부터 다 다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샘플 1에서는 이분은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N1하고 N2는 음성이 나왔죠. 하지만 RNA-SP는 양성이 나왔죠. 이거 정상이죠. 이분은 그래서 정상적으로 코로나 바이러스 음성 판정을 받는 분이 되겠습니다. 근데 검사했더니 이 샘플 1 환자에서 1번 환자에서 추출한 샘플 1이 RNA-SP가 음성이 나왔어요. 이게 뭘 의미하냐면 RNA 채취하고 분리하는 과정에 뭐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 시험 결과는 무효. 다시 해야 된다. 이런 결과를 알 수가 있고요. 다시 이제 샘플 1은 정상으로 음성 판정을 받은 거고 샘플 2는 지금 다 양성이 나왔죠. 이분은 코로나 바이러스 양성 판정을 받으시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는 음성이 나왔고 하나는 양성이 나왔다. 이게 뭐가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밸리드한 검사 결과는 아니고요. 다시 해야 되는 결과고
음. 요게 이제 제대로 된 결과인데요. 자, 1번 환자는 음성, 2번 환자는 양성. 그다음에 합성된 코로나 바이러스 DNA, RNA는 자, N1하고 N2는 당연히 음성이 나와야겠죠. 하지만 RNA-SP는 사람에 존재하는 거니까 음성이 나와야겠죠. 이렇게 나오면 겸사 결과 이렇게 나오면 정확하게 자, 위 양성 없고 1번 환자는 음성, 2번 환자는 양성. 그다음에 위 음성도 없는 정확한 검사 결과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설명을 드렸고 지금부터 제가 화면 공유를 좀 끄고요. 시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